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기습 폭격했거든요. 근데 3주 뒤인 지금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하메네이가 죽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기름값이 2배로 뛰고 카타르 LNG 시설까지 불탔거든요. 뉴스에서는 매일 조각조각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타임라인으로 쭉 이어서 보면 소름 돋는 게 매일 전날보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기름값하고 직결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볼게요. 2월 28일 새벽이었거든요.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 B-1 랜서, B-5E까지 전략 폭격기를 전부 끌고 와서 이란 전역을 기습 폭격했어요. 이스라엘도 같이 들어갔고요. 지하 깊숙한 시설까지 뚫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실어서 때렸는데 타격 목표가 뭐였냐면 이란의 핵시설이었어요. 나탄즈, 포르도, 이란이 핵폭탄 재료를 만들던 핵심 공장들이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미국 국방정보국이 분석한 게 있거든요. 이란이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요. 이미 60% 농축 우라늄을 440kg 넘게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안 때리면 진짜 핵폭탄 만든다. 더 늦기 전에 때려야 한다.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상 선제 공격인 거죠. 근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개전 이후 3주 동안 미국이 때린 목표물이 7,000개가 넘거든요. 이란 해군 선박도 120척 이상 격침시켰고요. 이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탄도미사일이랑 해상미사일 합쳐서 500발 넘게 쐈고 드론을 2,000대나 날렸거든요. 그중 40%는 이스라엘 쪽으로, 나머지 60%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쪽으로 날아갔어요. 아니 근데 진짜 소름인 게 이 공습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거든요. 3월 1일에 이란 국영 매체가 공식 발표했어요. 37년 동안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배한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21세기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적 지주를 폭격으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이란이 뭘 했냐면요. 하메네이 사망이 발표되자마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3월 1일 같은 날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중동에서 생산되는 기름이 세계로 나가는 바닷길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하거든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건드리면 호르무즈 막는다 이렇게 협박만 해왔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설마 진짜 막겠어? 자기 경제도 죽는데?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막아버린 거예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기름값이 미쳐버렸어요. 전쟁 전에 배럴당 72달러 하던 두바이유가 고작 6일 만에 103달러로 뛰었거든요. 40% 넘게 폭등한 거예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서 비상 기름 창고를 열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로 4억 2천만 배럴을 풀었는데도 기름값이 100달러 밑으로 안 내려왔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3월 19일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인 게 UAE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맞았거든요. 이란이 미사일 165발에, 순항미사일 2발에, 드론 541대를 전부 UAE한테 날렸어요. 왜 UAE를 이렇게 집중 공격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을 빼돌릴 수 있는 유일한 우회 루트가 UAE에 있는 후자이라 항이었거든요. 이란이 그 항구까지 폭격한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거기로 빼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것도 막아. 이런 거죠. 기름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전부 다 틀어막겠다는 결사항전이에요. 3월 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공식적으로 미국,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전을 선언했어요. 자국 방어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중동의 두 강국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중동 전체가 불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월 9일 이란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새 최고 지도자를 뽑았어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죽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에요. 56살이고 표면적으로는 신학 성직자인데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정보기관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막후 실력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무섭냐면 아버지보다 더 강경파예요. 미국 분석가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우호적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도 모즈타바의 임명은 체제가 극한까지 밀렸다는 신호라고 분석했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를 폭격으로 잃은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한다였어요. 이 사람이 미국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겠어요? 앉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즈타바가 등장하고 나서 전쟁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 되고 나서 이란이 뭘 했냐면 공격 범위를 완전히 확대한 거예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카타르, UAE,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심지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까지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된 거거든요. 근데 3월 19일에 진짜 판을 뒤집는 일이 터져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의 남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한 거예요. 남파르스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천연가스 매장지예요. 매장량이 1800조 입방피트. 이게 얼마냐면 전 세계가 1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란 국내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고요. 거기를 이스라엘이 때린 거예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 공개적으로 화를 냈거든요. 같은 편끼리요. 너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단독으로 때리냐? 이런 거예요.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동맹국 사이에서 균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란이 뭘로 보복했냐면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때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가스 공장 단지예요. 카타르 에너지가 공식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고 에너지 분석기관 우드 맥킨지는 글로벌 LNG 공급 차질이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거라고 분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전쟁이 군인 대 군인 싸움에서 에너지 시설 대 에너지 시설 싸움으로 변한 거예요. 내 나라 에너지 시설 때리면 나도 니네 편 에너지 시설 때릴 거다. 서로의 경제를 죽이겠다는 건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 세계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중동 전쟁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판을 뒤집는 거예요. 한편 이란 편이라고 큰 소리 쳤던 세력들은요. 헤즈볼라는 사무총장이 보복하겠다고 선언만 했지 실질적인 군사행동은 거의 없었어요. 후티도 지도자가 이란 편에 서겠다,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성명세건 내고 끝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호전적이던 조직들이 이번에는 입만 열고 몸은 안 움직인 거죠.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던 조직들마저 이 전쟁 앞에서는 위축된 거예요. 3주 만에 사상자가 이란 쪽만 최소 1255명, 레바논 773명, 이스라엘 12명. 미국은 전비를 3주 만에 17조 원이나 쏟아부었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게 왜 우리 얘기인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얼마나 수입에 의존하는지 아세요? 93%에서 94%예요. 거의 전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원유의 67%에서 70%가 중동산이고 그 기름이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한국으로 와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그 호르무즈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3월 들어서 국제유가가 58% 넘게 올랐거든요.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유가 상승이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주요 경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했어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제일이래요. 숫자로 보면요.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우리 수출은 0.39% 줄고 수입은 2.68% 늘어요. 벌어들이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 전쟁이 3개월 가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요. 1년 넘게 가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있어요. 물가는 2에서 4%포인트 올라가고 소비는 줄고 투자도 줄고 돈이 전부 기름값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에너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도 문제거든요. 미국이 중동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뭐가 빠지냐면 주한미군 방공자산이에요. 패트리엇,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국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한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방공자산이 빠지면 심각한 문제라고요. 미국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린 그 틈을 타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문제지만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트럼프는 휴전 원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군사작전 축소는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동시에 이란이 협상할 의향은 있지만 조건이 아직 안 맞아서 딜 준비 안 됐다고도 했거든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요. 우리는 휴전을 요청한 적도 없고 협상을 요청한 적도 없다. 필요한 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했어요. 양쪽 다 안 멈추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봉쇄가 더 길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200달러 시나리오까지 얘기해요. 지금 72달러에서 119달러까지 올라온 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3주 만에 기습 공습으로 시작해서 최고 지도자가 죽고 호르무즈 바닷길이 막히고 에너지 시설이 불타고 기름값이 2배로 뛰었어요. 매일 전날보다 더 큰 일이 터졌고 양쪽 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게 중동에서 벌어지는 남의 전쟁 같지만 우리 기름값이고 우리 경제고 우리 안보 문제예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